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참 3월 어려운 그 구간들을 보내면서 다행스럽게 이제 3월 말에 시장 흐름이 조금 해볼 만한 쪽으로 바뀌었고요. 4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4월은 뭐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안, 소위 이제 인프라 부양책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5%가 올랐고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조금 밀렸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된 건 아니고요. 뭐 좀 조금 오르는 그런 혹은 이제 횡보하는 수준인데요. 기술주가 올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적응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세율 이제 부족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세율 인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다. 지금 간과하고 있지만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 조금 밀렸죠. 3060선에서 끝났는데요. 부양책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전략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드 시장 전략 세웁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모멘텀이 없던 시장에 4월은 아무래도 실적 얘기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부양책 얘기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하고 시장 영향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어제 이제 구체적인 안이 일부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그러게요. 기술주가 하락해야 되는 건데 어제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이 돈의 맛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돈의 맛이라. 현금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딱 봤을 때 2조 달러? 여기서부터 약간 그 퀘스천 마크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적은 건가요? 네. 3조 달러 얘기하다가? 뭐 시장에서는 3조에서 4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조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에 4조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네. 여기 플러스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그냥 인프라만 4조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조 달러라는 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저번 정권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1조 달러 부양책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크게 떠들었어요. 물론 이제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실제 이제 집행을 하진 않았지만 1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게 1000조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2조 달러 인프라 한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는 좋지 않았었고요. 다우는 하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냥 1조, 2조 달러는 시장에서는 그냥 저거 뭐 저 정도 돈은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역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역치가 높아지면 아무리 강한 자극을 뭐 계속 주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좀 적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좀 금융시장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나스닥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나스닥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뭐 사실 생각보다 부양책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법인세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뭐 생각보다는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올리네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는 그다음에 성장주 중에는 돈을 못 버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를 그렇게 올린다라는 거, 법인세 그리고 이제 부자한테 과세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성장주는 이제 그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뒤에 돈을 많이 버는 애들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지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법인세가 올라봐야
세금 낼 이익이 없는데 뭘 그렇게 영향을 받겠냐. 네. 그렇게 반대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나스닥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하나는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의 정책, 인프라 정책에는 기저에는 친환경이라는 게 깔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어제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투자하겠다,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또 같이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걱정스러운 건 이제 뭐가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까? 혹은 뭐 국채를 좀 더 많이 매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좋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파월 의장이라고 여기서 계속 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재정 정책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부양책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거의 3조 가까이, 코로나 관련된 부양책이 3조 가까이고 여기다 이제 앞으로 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것도 2조, 거의 1년 만에 5조 달러를 이제 쓰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좀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 것 이제 같습니다. 뭐 경기가 좋아져서 숫자로 지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이제 최선의 케이스인데 네.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미국이 뭐 7%, 8% 성장을 네. 해서 5조 달러 쓴 거를 차곡차곡 세금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 쓸 카드는 대부분 썼고 세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번 더 그러게요.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제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 말씀드린 게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뚜껑이 열리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바도 없지만 또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예. 좀 공감하는 바이고요. 네네. 좀 구체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오른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뭐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와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충전 시설하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올렸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폭스바겐 효과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지금 조금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위축될 것인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내 업체들이 계속 중국 업체들에 위협받고 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국내 업체들에겐 배터리 업체들에게 글쎄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조금 또 부담스럽지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배터리 시장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네. 시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는 노이즈도 있을 수 있겠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좀 이제 와 닿았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작년에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죠. 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데 올해 저 표를 보시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제 압도적인 1등은 CATL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라는 나라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점유율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물론 테슬라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근데 올해 지금 이제 3월까지 보면 1, 2월에 점유율을 보면 19.2%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위는 2위를 지켰는데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위도 한 단계씩 떨어졌어요. 중국 업체한테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테슬라가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문제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소송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가 수준을 좀 지향하고 있다라는 이제 회사의 방침이거든요. 지금 뭐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괜히 싼 거 많이 만들 바에 좀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거를 많이 공급하겠다 그래서 MS를 늘리려는 뭐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때 좀 빠르게 치고 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뭐 아직까지 1, 2월이라서 괜찮은데 뒤로 가면 조금 더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그 관용차 군대에는 이제 테슬라 안 쓰고 배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배터리 3사가 이 최근 10년 동안 성장해온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의 보조금이었거든요. 네. 그 중국의 보조금만 나왔으면 아마 CATL보다 훨씬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중국이 계속 그런 규제를 하면 올해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요 표를 보면 살짝 들고요. 중국이 지금 중국 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국 시장은 이제 먹고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가격도 낮춰주고 자기네 거 쓰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 배터리 3사가 경쟁력이 그렇죠. 예.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CATL 배터리, 각형 배터리로 80%를 채우겠다라는 거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6부터는 SK 이노베이션 것도 쓰겠지만 CATL을 이제 벤더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 이제 배터리 진로 승부할게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CATL이나 비아디의 배터리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조금 중립 내지 중립 이한가요? 비교가 어떠세요? 네. 지금 당장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뭐 사실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우리 업체들이 저는 이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뭐 고통스러운 기간, 뭐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까지는 글로벌 업체들과 치킨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뭐 SK 하이닉스가 증자도 많이 하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네. 그랬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가운데서 조금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뭐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 또 납품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가벼운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예. 네네. 일단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죠. 소재 업체들이 좋을 텐데 그 소재 쪽들도 지금은 진영이 또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LG 화학과 갈 때는 뭐 어떤 소재,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어떤 업체, 벤더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산철 배터리, 중국은 이제 인산철이 굉장히 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거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도 국내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인 우리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들, 이제 그 업체들이 올라가줘야 함께 올라갈 수 있지.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안 가는데 우리 소재 업체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뉴스 가운데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업체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선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023년경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뭐 모비스나 혹은 자율주행 부품주 단에서의 호재로 읽어야 되는 뉴스이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오닉을 갖다 쓴다는 거지 자율주행 기술은 네. 그 자기들이 모셔널, 가지고 있는 거고. 모셔널의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저는 현대차에 좋은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아이오닉의 장점은 차를 잘 만드는 거고 뭐 공간이 넓다. 홍보할 때 그런 거, 광고할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이게 동력이 전기로 가느냐, 디젤로 가느냐, 휘발유로 가느냐 이걸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런 거, 신기술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의 약점은 그거죠. 차는 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차는 잘 만드는데 공간도 넓게 빼고 디자인도 좋고 수려한데 자율주행이 얼마나 테슬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4단계 자율주행 기술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4단계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정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이제 차의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다. 이게 4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4단계의 수준을 가졌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무조건 압도적이진 않다. 자율주행에서. 지금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거는 배터리 기술도 아니고 뭐 모터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만드는 기술도 아닙니다. 자율주행 하나거든요. 그 자율주행 지금까지 2012년 모델 S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노하우와 자율주행 기술들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그래서 모셔널이라는 업체가 4단계를 상용화했어? 그것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네바다에서는 이 4단계 기술을 처음 인정받았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셔널이라는 회사와 합작을 한다면 힘을 좀 합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해서 뭐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미래는 조금 더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에 그리고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현대기아차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테슬라를 절대 못 따라갈 회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서요. 어제는 사실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뉴스 같습니다. 네. 전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구체적인 막 종목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 흐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략을 좀 가지고 어쨌든 4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3월보다는 좋겠지만 뭐 그리 만만하고 녹록하지도 또 않아 보입니다. 전략하고 관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4월은 조금 날은 참 좋고 꽃도 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텐데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이 6주 쉬었어요. 엊그저께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년의 반을 놀았다라는 겁니다. 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쉬는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공정들,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던 것들 1년의 반을 놀았다니까 분기에. 분기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분기에 반을 놀았는데 그 반 동안 만들고 있었던 것을 싹 다 폐기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어닝 컨센서스 이익의 추정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5% 정도 되는데 그 삼성전자 실적이 안 올라오면 전체 실적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4월 7일부터 14일까지 현대차 울산 공장이 울산 1공장이 이제 휴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파업 때문만도 아니고요.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2분기에 반영되어야 될 실적이지만 주식시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1분기 실적 나올 때 야, 너 2분기 실적 안 좋다며 라고 하면 주가엔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먼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닝 시즌에 실적이 안 좋다? 이거는 주가를 지수를 올리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요. 4월 되면은 이제 CFD가 과세를 시작합니다.
이 CFD라는 거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네, 차익거래. 빌황 사태 네.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예, TRS라는 것은 이제 헤지펀드와 금융기관 간의 거래인데 CFD는 똑같은 건데 전문 투자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문 투자자들도 리스크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전문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해주는 금융기관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달에는. 게다가 CFD로 이제 이루어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세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에도 약간 위축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4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수보다는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적 좋은 거 봐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적이 1분기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최근에 금융주도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예. 금융주도 실적도 좋고 반영도 안 됐었고 그래서 그런 쪽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회이면서 고민입니다만 섹터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섹터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요. 실적 좋은 개별 종목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